중간 좀 겹치네 문제. 자, 법규. 네. 법규는 트렌드는 이제 판례 중심으로 낸 것 같다. 근데 비교적 최근에 보면 판례를 거의 똑같이 냈는데 지금은 사실관계를 약간 이론적으로 좀 다듬은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판례 중심으로 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문제 1번은 보면서 좀 낯설어 했을 것 같아요. 특히 첫 번째 물음 1번이 이제 수용 대결 취소 사유로 분양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건데, 판례가 이제 분양 통지를 안 하면 수용 대결도 위법하고 관리처분 계획도 위법하다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물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정고시가 나면 또 구조장을 할 수 없고 협의 소익이 없다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물음 1번에서는 이제 이정고시 효력이 발생한 경우하고 아닌 경우를 구분해서 설명해라 라고 하는 거 보면 확실하게 이제 판례를 가지고 요즘 최근 그런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건데, 실제로 저도 이제 판례 특강할 때 그 판례를 얘기는 드렸고 자료에도 드렸는데, 이런 것까지 내면 출제위원이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은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꾸 시험 범위가 법상으로 3개 법률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도정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도정법에 관련된 소송이 많이 붙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도정법에서 이제 현금청산 절차가 감정평가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에서 내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럴 거면 좀 출제 범위를 좀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게 수험생들한테 알려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은 해봤습니다. 문제에서 관련 법률은 표시를 안 해줬어요? 도정법? 예, 도정법은 주긴 줬는데 이것만 봐서는 알기는 어렵죠. 74조를 주든 73조를 주든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 판례를 그 규정에 이정고시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판례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렇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요새는 보상 관련해가지고 다 재개발이에요. 비기슈들이 사실은 없잖아. 네, 없죠. 노당에서 많이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물어볼 수 있는 게 아직 다툼이 좀 많고 업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금청산 업무다 보니까 이게 수험생한테 물어보는 건 나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실무적인 부분을 묻는 것 좀 아쉬운 측면은 없잖아 있습니다. 10점이야 10점. 네, 10점. 10점. 그럼 앞으로 도정법도 따로 준비를 해야 돼요? 관련된 판례는 조금씩 나눠드리고 있고, 네. 1차 과목이 있기 때문에 네. 전혀 무지식으로 공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배경은 있는데, 어쨌든 무조건 재결이 결부된다고 보면은 재결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차에서 얼마만큼 공부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낯선 이유가 분양 신청이라는 것도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이게 왜 나오나? 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통지를 안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에이, 그 정도는 그 정도 아닌가요? 그 정도는 근데 글쎄요. 아니야. 김승현이 졸라 하잖아. 존나 하지. 존나 하는데 수강생 몇 명 안 되는 거 아니야? 나의 공적 특강은 항상 그 모양이야.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무릎 1번은 그랬고요. 무릎 2번은 사회상 사도라서 실무 과목 할 때 많이 공부하셨던, 실무할 때 이거는 그냥 달달달달 달달달 외우셨던 부분이라서 크게 특히 판례도 예. 판례도 이제 개목소리 주인 판례는 내 목소리 중에 아직도 외우나요? 그거는 이제 그냥 사실상 사도 일반적인 판례고, 특히 이제 1호와 관련된 판례라 볼 수 있고 2호 이제 타인의 투지 출입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거, 그거는 이제 그냥 고착화. 그러니까 장기간 통행에 제공했던 사실만으로 이것이 살상사 볼 수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리딩 판례가 있어요. 맞아요. 리딩 판례인데 이 문구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은 문제상에서도 여기 보면은 그 문구가 있거든요. 이게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왔고 요것만 있어요. 뒤에 판례에서 말한 뒷문구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일단 요것만으로는 사실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다만 추가적으로 고착화 아까 말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으면 사회상 사도를 볼 수 있다. 이제 그거까지 해가지고 포섭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건 판례가 아닌 거예요. 네, 판례를 그대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물론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냥 문제 대충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공적 사실상 사도 있잖아. 재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갑자기 이게 또 시험장에서 이렇게 꽂혀가지고
재건축에서의 살상사도 정리를 정밀도가 조정하면 이게 있으니까 또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사실 이거 재개발이라서 살상사도면은 뭐 판단 이런 기준을 써주는 건데 그거에 꽂혀서 또 그런 내용들 많이 써줬을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네. 물음 3번은 이제 주거의전비 묻는 건데 주거의전비 신경 없이네. 네. 우리 실무에서도 실무에 나왔죠. 주거의전비. 네. 실무에서는 이제 주거의전비 뭐 재결신청 청구 이 부분이 소송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주거의전비는 소송 방법이 하도 많이 다투니까 대법원에서 아예 정리를 해버렸죠. 이제 그걸 아예 물어보고 그냥 그런 문제고.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얘기하는 게 이제 일단은 공포상 걸리니까 공포상 강사소송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얘기하고 재결도 거칠 수 있으니까 만약 재결 거치면은 이의 신청해서 이제 보증소나 뭐 취소소송 할 수 있다 이제 그 법리가 있거든요. 그 판례를 그대로 나누어서 쓰면 되죠. 그래서 갑은 여기서 보면 갑하고 을이 나와 있는데 나름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이 출제위원이 죄송합니다 출제위원한테 머리 썼다고.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갑은 재결 거쳤고 을은 재결 안 거쳤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갑은 거쳤으니까 이의 신청하고 보증소나 이제 취소 소송인데 소송만 물어봤으니까 이의 신청 쓸 필요 없고 또 증액만 청구한다 했으니까 취소 소송 쓸 필요 없고 보증소만 쓰면 될 것 같고 을은 아예 안 거쳤으니까 보증소가 불가능하겠죠. 재결 전치 이상 불가능하고 이제 강상소송으로 공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인데 한 15년, 20년 전부터 이제 우리 실무에서도 처음부터 이제 그래서 농촌 농작물 보상, 주거 이전비 이런 것, 동산 이전비 이런 것들이 재결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중토의 재결례가 쭉 깔려왔어. 맞아요. 다 된다. 다 된다. 맞아요. 다 된다. 싹 다 되죠. 그러다가 내가 합격할 때쯤에는 판례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게 뭐 밖에서 다투냐 안에 들어와서 토지보상법상의 절차를 거쳐서 가라라고 했던 게 이제 나 때 정립되던 판례였고 그게 이제 좀 더 구체화된 게 지금 맞아요. 내용인 그렇게 거예요. 되는 옛날엔 재결을 안 했었나 봐요. 그래서 재결을 다 넣지. 재결사항이 아니고 사업신고로서도 그걸 재결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개인정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정리하기도 수용 재결하고 보상금 결정 재결 나눠서 이제 접근하면 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보상금 결정 재결이라 보면은 다 그게 힘들죠. 이거 실제로 저희도 뭐 그 업무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가구원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뾰족뾰족하지 않아요. 이게 실제로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재개발 현장을 가면은 그 정비사업 조사를 따로 업체에서 해야 되니까. 조사를 열심히는 하죠. 열심히는 하는데 이제 문제는 사실 세입자분들이 이걸 받아가야 돼요. 맞아요. 그 대상이 해당하냐 안 되냐. 안 돼가지고 되게 그 규정 자체를 굉장히 좀 세게 적용을 해버리면 그냥 못 받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소송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무적으로는 거기 세입자 저거 하는 거 있잖아. 그치. 뭐라 그러지? 주민등록 주민등록하고 저거 뭐지? 전입세대. 전입세대. 그거 전입세대 자료 쭉 받아 전입세대 가지고 다 하지. 그거 갖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비업체에서는 굉장히 좀 자기네들끼리는 이슈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일단은 그냥 안 주고 소송 다 따서 받아가라. 약간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주거 이전비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거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냥 애매하면 소송으로 그냥 가지 뭐 약간 이런 좀 스탠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은 뭐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서 많이 나온다. 맞아요. 주거 이전비 다툼이 많이 나온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하도 이제 그 요건들이 거주라는 요건이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주거이전비도 그렇고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거주의 요건을 판단하는 게 토지보상법상 시행규칙에 따로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서류를 보고 판단해라 그런 것까지 들어갔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는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거주는 요건을 하지만 기간은 요건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쟁점이었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런 판례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고 원칙적인 있으니까. 그 해석의 여지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 2번은 좀 더 이제 또 조금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물음 1번은 이제 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제 논의하면서 뭐 주장 타당하냐 안 하냐 이제 하는데 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법적 성질 쓰면 또 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배점을 좀 한 20점 정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쓰면 되고, 물음 2번은 이제 이건 여러 번 나왔는데 이의 신청의 법적 성질. 그래서 가항성 이의 신청이다. 이제 행정 심판 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는 되는데 이제 출발은 이제 행정심판법상 재심판 청구가 금지된다라는 것부터 이제 언급을 해야 아주 굉장히 논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1조 쓰면은 10점 만점에 거의 뭐 우수한 점수가 나올 것 같고 그거 없이 그냥 방학생 이의신청 뭐또 하면 무난한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문제 3번은 이제 청문 흥결이 이제 절차적 하자를 이제 구성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관계를 보면은 뭐 이제 그 청문을 요구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요구를 안 받아들여서 실시하지 않은 거죠. 근데 실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거 만든 사실관계죠.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것까지도 하는 게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거 만든 사실관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판례에 관련된 것도 짜집게 해서 만든 문제라고 보이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청문을 실시하는 사유를 법에서 정하고 있고 그러면 생략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 판례 언급하면서 사안은 생략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생략했으니까 위법하다. 이제 그렇게 그냥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이제 약술력 문제고 이제 감정평가법상에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요건을 아예 딱 물어봤으니까 그 제도나 모의 근거를 쓰고 요건 좀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또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뭐 여기에 대한 법적 성질이 뭐 특칙이냐 아니냐 뭐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쓰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이미 듭니다. 이제 의사 능력 상태시고 네, 그렇죠. 아주 막 이제 막 일필휘지로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며 4번 문제까지 정리가 됩니다. 법규는 어려웠어요? 법규가 그 이정고시라는 단어에 낯서신 그러니까 보통 그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실무도 25페이지다 이러면 볼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법규도 쭉 넘겼는데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좀 이렇게 낯설어 했을 것처럼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고 근데 그거는 당락엔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재결 다투는 거니까 그냥 개발사발 10점 채워서 채워서 다 하셨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당락의 좌우는 크게 뭐 너무 이상한 쟁점이다 이런 거는 물음 1번 정도 1번에 1번 정도는 정말 좀 낯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는 뭐 어떻게든 쓸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무난하게 나왔다. 우리 때 공부할 때 보면은 뭐 행정법이 주가 되냐 아니면 뭐 그냥 개별법이 주가 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정말 라떼는이다. 라떼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 보면은 2번부터 보면은 좀 굉장히 행정법적인 쟁점들이 좀 많이 나오고 나도 되게 익숙한 나도 한 10년 만에 보는데 이거 옛날에 했던 거다 이런 느낌이 좀 두음자 한번 아니 이거 들은 적 있어 이거 그냥 외웠어